여러분, 안녕하세요. 꽤 오랜만이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꽤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길 바래요. 오늘 준비한 작품은 영화고, 제목은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도에 만들어진 스웨덴 영화고, 꽤 평점도 좋고, 그래도 꽤 알려진 영화지, 그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감동도 많이 받았던 영화인데, 오늘 그 영화에 대해서 잠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 오베는 남자 주인공 이름인 것 같고, 그런데 제목이 오베라는 남자. 그치? 그러면 이 인물이 이 영화의 전체를 끌고 갔다라는 느낌이 이미 제목에 좀 깔려있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이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오베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지? 되게 좀 괴팍하고 그러면서 되게 고집스럽고 그런 늙은 남자? 그런데 그 오베의 이제 일대기를 젊었을 때부터 쭉 이렇게 보여주잖아. 지금 현재 오베를 보면 정말 아까 얘기했듯 괴팍하고 깐깐한 늙은 남자지만 그의 젊은 시절이나 유년 시절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이 달라지지, 그치? 처음에 어렸을 때 시작이 교회로 시작하지. 교회 내부로 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죽어서 엄마의 장례식 날이었지. 그리고 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아버지는 이제 기차 성소부였는데 오베가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그 성적표를 보고 기뻐하시다가 동료들한테 자랑하다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오베가 이제 혼자 그 아버지 집에서 살았었는데 어떤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 집이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면서 그 집을 자꾸 없애기를 강요하잖아, 그치? 이제 화재로 인해서 뭔가 불합리하게 자기 집도 잃게 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삶을 살지, 그지? 오베가 어느 순간에 표정이 확 바뀌고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전환점, 그걸 딱 영화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잖아. 그런 시기가 딱 오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그렇지. 소냐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오베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그런 그 디테일이 딱 영화 영상에 드러나서 감동을 주잖아, 되게. 소냐랑 결혼까지도, 소냐와의 삶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지. 아이가 생기게 되고 신혼여행을 잘 떠났지.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버스 전복사고로 인해서 뱃속에 있던 아이도 잃고 소냐도 하반신 마비가 되는 그런 사고를 겪게 되지. 오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베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강박이었어. 정해놓은 규칙. 굉장히 루틴이 일정하고, 그지?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순찰하고. 순찰하고, 불법 주차된 차량은 없는지, 불법 주차된 자전거는 없는지, 표지판은 잘 세워져 있는지, 주차 바리케이트는 잘 잠궈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인하고, 눈에 띄는 게 오염강박이 있었잖아. 차에다가 사람 태울 때는 신문지 다 깔고, 총으로 자살하려고 했을 때 집안에 피가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로 다 집안을 테이핑하고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잖아. 엄마는 이 사람의 강박이 되게 좋고 눈에 띄었었거든. 나는 오베가 생각보다 사람들에 대한 정이 많다는 걸 느꼈어. 사실은 괴팍하고 혼자 자기의 경계를 막 지키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번거롭고 귀찮은 이런 일들도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래서 이웃들은 오베를 되게 싫어하면서도
오베를 되게 좋아하는 모습들이 나왔잖아. 어. 그치?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이니까 오베가 이제 소냐가 죽은 후 저렇게 좀 더 괴팍해졌다를 이해할 수 있지만 엄마는 또 눈에 띄었던 사람이 새로 이사 온 그 젊은 부부 그 사람들은 지금의 오베를 봤을 뿐이잖아. 근데 어쩜 그렇게 오베한테 지치지 않고 다가갈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특징 아니었을까? 그렇지. 굉장히 쾌활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격이 없고 뭔가 친밀감이 많은 그런 좋은 이웃이 이사를 왔었던 거지. 오베의 강박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소냐가 있을 때도 강박이 있었겠지만 소냐가 죽은 후에는 그 소냐가 있을 때의 삶처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거든 나는. 지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강박은 질병의 이름이잖아.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증상도 있고 치료법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강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강박의 뜻은 강한 압박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무언가에 집착이 돼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럴 때 우리는 강한 압박을 느끼잖아. 그렇지. 그걸 줄여서 강박이라고 하는데 강박의 주된 특징은 집착하고 반복적 행동으로 두 가지로 나뉘거든. 근데 집착은 뭐냐면 침투적 사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징크스, 운동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징크스 있잖아. 왼쪽 양말부터 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신발을 신고 뭐 경기장에 들어갈 때 5까지 세고 그렇게 해야 이 시합에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오베도 보면 강박으로 볼 수 있는 게 확인하고 아침에 순찰 나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오염을 제거하려는 행동들을 막 하잖아. 신문지를 깔고 비닐로 깔고 막 정리정돈하고 그런 모습들. 일단 오베가 어떤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 모르지. 그런데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지금 네가 얘기했던 뭔가 소냐가 있었을 때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 그 생각이 일리가 있는 게 강박을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 하나가 불안정감이고 하나가 위험 회피야. 근데 불안정감은 뭐냐면 뭔가 깔끔하고 완전한 완결감 혹은 완벽감을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심리 구조거든. 오베는 소냐가 떠난 후에 뭔가 굉장한 불안정감, 불완전감과 불안정감을 느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보상하려는 심리로 그런 강박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뭔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지? 우리가 오베의 마음은 모르지만 불완전감과 함께 또 하나가 위험 회피라고 했잖아. 위험 회피는 뭔가 자기가 느끼는 불안감에서 피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오베가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지 내로, 그 주택가 단지 내로 차량 진입을 절대 못하게 하잖아.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건 뭐라고 생각해? 사고. 그렇지. 아버지도 기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내도 버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아이도 버스 사고로 잃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 높았을 것이고 그것을 본인이 통제하는 방식이 단지 내에는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오베가 왜 그렇게 강박적인 사람이 됐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새로 이사 온 사람이잖아. 그 새로 이사 온 젊은 부인, 그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관계는 넌 어떻게 봤어? 오베는 왜 그들이 자기 삶에 자꾸 끼어들고 방해하고 선을 넘는 걸 왜 허용했을까?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너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엄마는 그게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엄마가 되게 그 부인이 되게 딸 같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그게 아마 오베가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 오베가 만약에 이제 사고로 아이를 잃지 않고 아내를 잃지 않았다면 60세 가까이 된 오베의 삶은 어땠을까?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다른 사람들의 삶처럼 살았다면 자녀가 있었을 테고 자녀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을 테고 그리고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자녀가 결혼하고 손주도 보고 그치? 그런데 오베는 사고로 아이를 일찍 잃었잖아. 그런 오베의 삶에 그 젊은 부인이 오베한테 아버지로서 혹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선물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 젊은 부인이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 근데 기꺼이 가르쳐 주잖아. 짜증 내면서. 그런 것도 보면 아마 오베가 자녀가 있었으면 자녀한테 그렇게 운전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오베라는 남자 영화에서 또 재밌는 게 거 하나가 오베가 사부사의 자동차를 굉장히 고집하잖아.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기한테 유일하게 물려준 유산이나 이야기처럼 들려준 게 사부 자동차에 대한 이점이었잖아. 그래서 자동차 그 젊은 부인한테 운전도 가르쳐 주면서 사부차가 얼마나 좋은지 대물림 해주듯이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젊은 부부가 아기를 이제 맡기고 자기네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손주가 할아버지 봐주듯이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아기인데도 계속 안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계속 아이도 봐주고 그리고 새롭게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땐 할아버지가 침대를 선물해 주듯이 또 오베가 자기가 자기 아기를 위해 만들었던 침대를 또 그 부부한테 선물해주고 그리고 또 가장 이 오베가 그 여자를 딸로 생각했을 거라고 확신하는 지점이 유서를 그 여자한테 남겼잖아. 네. 참 따뜻한 영화였다고 엄마는 생각해. 굉장히 괴팍하고 깐깐한 특성이 있는 오베였지만 사람들은 그냥 그걸 오베의 특성으로 봤지 그 이면에 있는 오베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 사실은 따뜻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아봤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 오베라는 남자를 보면서 사람의 보편적인 삶? 그런 걸 좀 느꼈거든. 좋은 일이 있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가 또 좋은 일이 있었다가 엄마는 제일 또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나 뭐 자기 반성 혹은 뭐 생각했던 점이 그 새로 이사 온 부인이 굉장히 계속해서 경계를 넘는 것을 시도하잖아. 이렇게 오베가 괴팍하고 깐깐한 모습에 그냥 멀리 지내야겠다. 그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더 이상 안 다가가고 멀리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다가가고 상처받지 않고 또 다가가고 이런 점들이 있잖아. 사실은 예전에 엄마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고 선을 넘거나 경계를 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넘는 사람도 넘김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예민하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도 그 경계나 선을 지키는 것에 많이 의미를 줬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넘고 싶은 사람? 뭘 조금 추려가지고 좀 넘어보는 경험도 해봐야겠다. 훨씬 더 좋게 만든다던가 더 친밀하게 만드는 확실히 그런 영향이 있겠다. 그래, 오늘도 수고했고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됐는데 이번 달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